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심규진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12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마곡 오피스텔의 임대정보 지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피스텔을 구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보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좋은 오피스텔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 이 요령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러한 7가지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게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단 상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내려가서 먹을 게 좀 많은지, 아니면은 교통이 편리한지, 아니면 좀 외진 곳이 없는지, 주변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상권이라든가 주변 상황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또 마곡 내에 위치한 회사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와의 거리, 또 너무 가까워도 그렇고 너무 멀어도 그렇고, 또 외부의 어떤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철 연계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요.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기와 적절한지 입주 시기를 또 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대 금액이 좀 적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조, 그리고 수납 공간이라든가 크기, 층 위치 이런 것들이 선택할 때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현 시설 상태, 전임 임차인이 얼마나 깨끗하게 썼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외부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또 지하철과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 요인으로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곡의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 장점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곡은요, 굉장히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라든가 외진 곳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밝고 상권이 다 형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좀 이게 외진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또 이 생활 환경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보타닉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쾌적한 환경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피스와 산업단지가 중심으로 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곳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고요. 또 공급된 지 5, 6년 차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낡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역세권 위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내가 외부로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곡의 오피스텔들은요, 이 기계식 주차가 전혀 없습니다. 다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아직까지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적정한 임대 금액, 요즘에 여러분들이 좀 비싸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금리라든가 또 이러한 공급가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이 임대 금액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요, 개중에 또 저렴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르신다고 하면은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외부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스템화된 관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관리 전문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 상황에서 이런 점이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오피스텔, 그러니까 마곡에 있는 오피스텔이 대부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보단 이러한 강점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곡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공급된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은 역세권 위주로 해서 모두 다 한 13,665세대가 공급이 됐는데요. 이게 면적으로 치면요, 한 3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곡이 한 110만 평 정도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공급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마곡 나루역에는 4,400세대, 양천 향교역에는 2,353세대, 그리고 양천 향교역과 마곡역 사이에 좀 적은 오피스텔들이 2,883세대, 발산역에
1415세대, 그리고 마곡역에는 1884세대, 그리고 신방화역에는 689세대, 요런 정도밖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은 정말 많이 공급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욕심 같아가지고는 더 공급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안정됐을 텐데요. 지금 굉장히 좀 물건들이 찾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이 공급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공급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급된 모습들을 보시면요, 양천 향교역에서 발산역 사이에는 길가를 따라서 쭉 공급이 되었고요. 양천 향교역에는 대표적으로 대방 DMCT 1차와 2차가 공급되어 있는데 지하철과 연결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역에는 아이파크라든가 실스테이트 에코, 필레이처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 있고요. 신방화역에는 우성 르보아, 그리고 마곡역에는 실스테이트 에코 동이, 그리고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나루역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곡나루역에 보시면 보타닉 푸르지오시티, 굉장히 대표적인 오피스텔이죠. 마곡나루역과 직접 연결되고요. 그 뒤로 마곡시티, 헤리움 2차, 럭스나인, 일성트루에 캐슬파크 오피스텔 등이 공급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다시피 한 14층 높이로 공급이 됐고요. 1, 2층에 상가가 들어와 있는 그런 형식으로 공급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세권 위주로 공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9호선과 5호선으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9호선 급행과 공항철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라든가 강남, 그리고 상암, 서울역 방향, 그리고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는 편이고요. 또 일반선, 9호선 일반 노선에서는 신방화역이라든가 양천 향교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의도라든가 강남, 김포공항 이런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간혹 들어오시는데, 강남은 아무래도 급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호선으로는 이제 마곡역과 발산역인데요. 이쪽은 이제 목동이라든가 또 여의도, 그리고 김포공항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 위주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교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각 역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곡나루역 같은 데는 7개의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타닉, 캐슬파크, 힐스테이트, 일성트루에, 럭스나인, 헤리움 2차, 그리고 마곡시티, 이렇게 7개의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 6.5평에서 7.76평까지가 일반적인 평형입니다. 물론 9평짜리도 있고 13평짜리도 있고 하지만은 많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수로는 6.5평에서 7.76평까지가 좀 일반적인 평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방화역 같은 데는 좀 작게 6.1평부터 또 7.2평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급되진 않았고요. 아무래도 아파트와 이제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오피스텔 상권보다는 이런 학원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상권이 좀 더 발달한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양천 향교역 같은 데는 3개의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총에서 이제 2353세대, 그래도 대형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어 있고요. 대방 DMCT 1차 같은 경우에는 양천 향교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여기는 작게는 6.4평부터 한 7.3평까지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 향교역과 발산역 사이에는 좀 작은 오피스텔들이 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5평대, 작게는 5.2평부터 크게는 6.7평까지, 아무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작은 오피스텔이 많이 공급이 됐죠. 그래서 15개 오피스텔들이 2883세대. 자, 오피스텔 수에 비해서 세대수가 좀 적죠. 그만큼 작은 오피스텔 위주로 이제 공급이 된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산역이 6.6평부터 7.2평 정도가 일반적인 평형으로 4개 오피스텔이 공급이 됐는데 총 1416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곡역 같은 데는요, 작게는 6평부터 크게는 7.74평이 일반적인 평수고요. 3개 오피스텔밖에 공급이 되지 않았는데 총 1884세대의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오피스텔이 공급된
여기 마곡 나류역에 7개 오피스텔 4,440세대가 가장 많은 오피스텔이 공급이 된 거고요. 좀 그래도 6.5평부터 7.76평까지 그래도 좀 큰 평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마곡 나루역에 뭐 럭스나인 같은 경우에 A탑이 7.76평입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했고 동익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평수 위주로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큰 평수를 찾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들 찾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천 향교역에서 발산역 사이에 있는 15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역과 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으로 갈 때 조금 아무래도 도보 거리가 조금 더 나온다라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형대로 찾으실 때 아무래도 작은 평수도 난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발산역과 양천 향교역 사이에 가시면 그런 작은 평수가 조금 많이 위치해 있죠.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자, 가격까지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마곡 나류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작은 것들이 이제 6.5평에서 7.76평, 물론 6평짜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수가 6.5평에서 7.76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에서 70에서 뭐 85만원 정도 사이에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1억 6천에서 2억 정도. 그리고 신방화역 같은 경우에는 6평대 초반이 있기 때문에 500에 60에서 뭐 65 사이, 그리고 전세가는 좀 1억 3천에서 1억 6천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양천 향교역 같은 경우에는 6.4평에서 7.3평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000에 75에서 한 80, 그리고 전세 가격은 1억 6,500에서 1억 8,500 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 향교역에서 발산역 사이에 위치한 이 작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0에 60에서 뭐 70 사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그래서 좀 저렴하고 작아도 된다. 그리고 저렴한 곳을 찾는다 그러면은 신방화역이나 양천향교역에서 발산역 사이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큰 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마곡 나류역이 좀 가장 큰 평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하지만 공급된 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거래 가격을 보면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 즉 이제 매물로 나와서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가격이고요. 실거래 가격에는 재계약된 금액들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을 수가 있겠고요. 또 잘 찾아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아직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은 5%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한 매물, 이런 매물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거래 가격과 실제 이 가격을 보면은 왜 이렇게 비싸라고 충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시장 가격이고요. 실거래 가격은 재계약된 금액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낮게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구조들은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렇게 특이하게 뭐 아주 좋거나 특이하게 나쁘거나 이런 거 없이 다 평이하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요. 마곡 나류역과 연결된 보타닉 푸르지오 시티고요. 좀 여기는 굉장히 교통적인 면에서는 좋지만은 이 수납 공간이 좀 적다라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캐슬파크인데요. 캐슬파크는 A타입 기본적인 평수가 7.07평이라서 기본 평수가 좀 큰 곳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럭스나인입니다. 마곡 나류역에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가성비가 좀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욕실 같은 게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오피스텔인데 한 6.67평 정도 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곡역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라고 해서 6.9평짜리인데 이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좀 여기는 이제 그 주방이 뭐 이쪽으로 좀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 향교역의 대방 1차 이거 7.26평짜리고요. 아주 뭐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양천 향교역과 발산역 사이에 있는 건데요. 좀 5.4평짜리입니다. 보기에도 좀 작죠. 여기 대명 21이라는 곳인데 대명 21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층고가 높은 것을 이용해서 뭐 다락방 같이 저렇게 수납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 향교역과 발산역 사이에 있는 에비앙
오피스텔인데요. 5.58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제가 모든 오피스텔을 다 보여드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내부 구조가 거기서 거기인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아주 뭐 고급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막연하게 그냥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는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가 입주하려는 시기와 또 내가 출퇴근하기 용이한 그런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관리비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관리비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낼 때 이제 거기에 나오는 기입하는 것이 이제 기본 관리비라고 이제 적어 놓는데 보통 이제 6만원, 7만원, 뭐 8만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 관리비라고 해서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나오는 7만원이 딱 7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달마다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공용 부분에서 또 제곱미터로 나누고 그걸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 관리비 자체가 뭐 고정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리비를 말씀을 드리면 전기, 수도, 난방, 냉방, 주차 뭐 무료입니다. 주차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공용 부분을 같이 해서 토탈에서 나오고요. 단지 인터넷은 대부분 한 98% 이상이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아주 일부가 이제 인터넷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집단으로 들어와서 사용료를 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은 자기가 신청하고 안 쓰면은 해지하면 되는 거고요. 자체 내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안 쓰면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제외한 나머지 내가 쓰는 모든 비용이 5평 때는 평달이 한 11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요. 6평 때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7평 때가 평달에 이제 15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9평 정도가 되면은 이제 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보통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70만원이라고 했을 때 6평대라고 하면은 한 12만원에서 뭐 15만원 사이, 그래서 한 82만원에서 85만원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내 생활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입주 청소를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이, 95% 이상이 현 상태에서 들어와서 본인이 청소하고 나갈 때 그 현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나가는 정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청소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상태 정도로만 유지해 주시면은 그냥 나가시고 다음 사람이 청소하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다른 데 갔더니 다 청소를 해주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어차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이게 정착이 되는 건데, 이 마곡은 이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청소하고 나갈 때 먼지만 털고 나가는 정도로 다음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일부는 주인이 청소를 해주고 뭐 청소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 이제 조명 같은 것들이 보통은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LED가 있고 형광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봐야 2,000원 정도 내외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좀 효율이 낮은 반면에 저렴합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들이 별 부담 없이 뭐 고장이 나면 갈아 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LED예요. LED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좋지만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자, 그래서 LED는 어떤 모듈을 갈아 끼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등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뭐 5만원에서 7만원 뭐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갈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갈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소유자들은 안 갈아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LED인 경우에는 밝고 좀 환해 보이는데 반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소유자분이 해주는 경우와 안 해주는 경우가 조금 나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분이라면 대부분 누구든지 갈 수 있겠고요. 형광등만 사다 놓으면은 또 관리사무소에서 갈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마음 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두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피스텔마다 형광등이 있고 LED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까지 한번 이게 형광등이냐 LED냐 이거 고장 났을 때는 누가 갈아주는 것이냐 라고 계약 시 한번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체크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이제 그 오피스텔을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무조건 와서 워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찾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워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물이 많은 곳에서는 워킹을 해도 괜찮습니다. 가서 보면은 한 부동산을 들어가면 다른 부동산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많이 없어서 부동산들끼리 서로 이제 공동중개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을 할 경우에는 정말 막 돌아다니다 보면 좀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를 좀 이용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프롭테크 기술이라고 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정보를 보고서 계약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넷 정보와 실제적인 방문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 정보로 이제 이 오피스텔을 많이 보는 경우가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또 직방, 다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방이나 다방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에 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직방이나 다방을 많이 보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뭐 사무실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이 어디가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광고를 많이 내는가가 일반적으로 많이 내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이버 부동산 쪽이 물건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없는 매물을 올려서 유도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면은 5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거짓된 매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물이 있는 거에서 초이스를 해서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만 아신다라고 하면 가장 좀 편리한 이런 인터넷 정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연을 통해서 어떻게 찾는지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직거래 같은 경우에도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페들을 이용하시는데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겠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은 직거래로 또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곡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분들이 저 직거래를 많이 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제 전담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직거래가 많은 매물을 볼 수는 없다라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오피스텔을 제가 시연을 해 드려 볼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실거래 가격을 보시고 이 인근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과 시장 가격은 굉장히 괴리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에 나오는 가격은 가격이 상승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실거래 가격에 나와 있는 낮은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계약인 경우, 또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상당히 높은 그런 금액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광고 하루 만에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광고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유의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서 오피스텔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은요, 아파트 오피스텔이 나오죠. 여기서 우선은 강서구
마곡동을 가시면은 이게 마곡동을 가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파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오피스텔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이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만 선택해 주시고요. 내가 월세를 찾을 건지 전세를 찾을 건지 아니면 월세 전세를 다 찾을 건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보다 많이 줄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게 되죠. 그래서 내가 위치를 봤더니 마곡 나류역 쪽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마곡 나류역 쪽으로 이렇게 크로즈업을 하게 되면은 7개의 오피스텔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마곡 나류역에 10개 매물이 있는 겁니다. 자, 10개의 매물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좋은 점이 뭐냐면 동일 매물 묶기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매물 묶기로 묶으면은 10개가 7개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10개의 매물이 나왔는데 실제적인 매물은 7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가 어디로 빠졌냐? 이게 부동산에서 같이 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개의 매물이고 부동산의 매물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걸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에 75, 2000에 7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타입은 6평대, B타입은 6.7평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B타입만 보겠다라고 하면 B타입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B타입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000에 75고 하나는 2000에 75죠. 이걸 약속으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이 매물을 제가 보여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부동산에 약속을 해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럭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월세에서 뭐 면적이 내가 큰 거를 원한다. 그러면 A타입입니다. A타입이 보시면은 1000에 85, 5000에 70, 또 1000에 85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다 저희 닥터마곡 럭스나인 공유중개사에서 광고를 낸 것이죠. 이거는 다른 부동산에 가시면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셔야지만이 더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오피스텔마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월세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1085짜리를 보시면은요. 입주 가능일이 있죠. 23년 1월 15일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갈 시기가 맞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1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1월 15일 거를 보러 오셔봐야 보고 나서 마음에 들어도 계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간혹 물어보시는 게 1000에 85인데 뭐 이거를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좀 낮출 수 있느냐 이렇게들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98% 이상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픽스가 된 금액은 거의 소유자분이 거의 바꾸지 않으길 원하시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양천 향교역 쪽으로 가시면 대방 DMCT가 16개가 있네요. 1000에 70, 1000에 75, 6000에 95 있는데 이게 면적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내가 면적을 선택을 하면 되시는 거고요. A타입을 원한다 그러면 1000에 75, 1000에 70, 뭐 1억에 4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입주 시기가 있죠. 입주 시기가 11월 하순, 그러니까 11월 달에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방문을 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방이라든가 다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직방이나 다방 인기를 끌었던 요인이 실제 매물만 많이 올라간다. 거의 거짓된 매물이 없다. 왜 실질적인 매물이 많이 올라갔냐면요. 직방과 다방이 네이버 부동산에 비해서 광고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광고를 할 수가 없었다는 상황에서 직방과 다방에는 진짜 있는 매물만 이렇게 거짓된 매물을 잘 올리지 않고 좀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네이버 부동산에는 좀 이게 거짓된 매물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거짓된 매물을 올려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벌금이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 부동산이건 직방이건 다방이건 없는 매물을 올리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인중개사분들이 조심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광고가 올라와 있는 매물들은 대부분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가장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네이버 부동산이 여러분들이 좀 가장 많이 컨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서 오시면은 발품을 많이 팔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저렴한 매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매물에 비해서 저렴할 수밖에 없는 매물들은 올라가면은 안 보고도 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지역을 잘 알거나 거기에서 살았던 분들은 청소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매물을 찾기가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실거래가에는 재계약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광고된 금액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 닥터마공 럭스나인 공인중개사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좋은 정보, 또 좋은 매물을 찾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제가 없는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어떤 매물이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여러분들께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